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매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보도 내용 자체, 뉴스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함에 있어서 이제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급량 자체,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국토부 이제 장관이죠. 요번에 새로 임명된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요번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어쨌든 이제 공급량 자체를 이제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투기 방지 대책,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서울 도심 안에 주택 공급 상당히 부족하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주택 공급 활성화,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의 전략은 여기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이제 알아보셔야 될 텐데 정말 개발 압력 높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지역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집값 자체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상승이 되고 있죠. 우선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 공급 절벽의 매물 잠김까지 뛰고 또 뛰는 집값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부는 이제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재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하면 이사 대책 이제 83만 원 공급 대책을 이사 대책에 내놓았죠. 이제 이런 공급 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 불안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이사 대책을 통해서 83만 호 공급량 자체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지만 그거에 반대로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제 매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도 내용에 큰 머릿말이 있는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쉼 없이 뛰는 집값 천장을 뚫었다. 그만큼 집값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게 보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이제 9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영끌 그다음에 비투로 가계 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상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 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는 감소.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많다. 당연히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금리 자체를 내렸죠. 그만큼 금리 자체가 내리면은 투자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겠죠. 그만큼 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 자체의 부담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도 자극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값 오름세는 여전히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그다음에 공급 부족, 그다음에 매물 잠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금리가 이제 저금리죠. 금리 자체가 낮고 이후 집값 밀어 올릴 흐름 자체가 여전히 이제 건재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값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제 집값 자체가 내려가기는 앞으로 이제 힘들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를 봤을 때 공급 부족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저금리, 그다음에 이제 영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 자체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주된 이제 정확한 이제 목적은 이제 주택 자체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쉼없이 뛰는 집값 천장 뚫었다. 주된 내용은 뭘까요?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왜? 저금리,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 이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두 번째로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보면은 당연히 공급 자체는 부족하고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만큼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 자체가 적은 분들, 그래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집값 오름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집값 안정화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제 뭐 빠르게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4년, 5년, 길게는 뭐 조금 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6년, 7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체의 공급량 자체가 이제 그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대폭 늘려서 주택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주택 가격 자체가 하락기를 접어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급 자체 이제 집값이 상승이 되고 있는 이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셨을 텐데 이런 이제 집값 안정화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급이 돼야죠. 이제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 앞으로 주택을 대폭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영욱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새로 임명된 노영욱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택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주택이 공급이 됨에 따라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투기 방지 대책을 이제 같이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안전진단 이유로 이제 앞당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이런 시기 자체를 앞당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기관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소유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정비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서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이제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도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정말 지금은 뒤로 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앞당겨 온다고 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투자를. 좀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재건축이 있고 이제 재개발이 있죠.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까지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 관리처분까지는 이제 그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바뀔 이제 개선안을 보시게 되면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이제 규제 정책 자체가 이제 안전진단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자체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구역 지정 이후로 이제 그 규제 자체가 이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시기 놓치면 정비 사업에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선점해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정기 쪽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계획하셔서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사업 확정 나면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상승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이런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뭐 안전 진단, 아니면 구역 지정, 관리 처분 인가, 사업 수행 인가 이런 단계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계단식 상승이죠. 이제 상승이 됐다가 조금 이제 좀 보합세를 유지했다가 다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다시 프리미엄이 상승되고 이렇게 이제 피 자체가 계단식 상승이 이제 그 프리미엄 자체가 상승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업 완전 초기로 이제 그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초기에 바로 프리미엄 자체가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바로 껑충 뛰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 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프리미엄 자체가 4억, 5억, 뭐 많게는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만 지금 10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금액 자체가 너무 껑충 뛰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계단식 상승 앞으로 없습니다. 소액 투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실 분들의 경우는 이제 재개발 예정지, 정말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제 불확실한 지역,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 개발이 임박한 지역, 이런 그런 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은 이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자체가 이제 입주권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봤을 때 이제 공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되지만 정비 사업 안에서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정지 쪽으로 발빠르게 선점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발 압력 높은 지역 어디냐? 바로 이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의 경우는 이제 공공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도 있고 민간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은 최고의 교통호재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 교통의 호재, 이 GTX라는 호재로 인해서 지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절대 이제 실패할 일 없다.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역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정말 입지가 최고입니다. 왜? 한강변 라인이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 아래쪽 바로 강남 지역이죠. 강남 지역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바로 옆에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실거주 아닌 이제 투자의 계획만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이런 자양동으로 이런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개발에 따른 이런 이제 수익 자체가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정말 동의서를 두 지역 다 일부 지역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해서 투자를 하면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제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이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이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이제 투자의 계획 같이 세우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투기 방지 대책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정지 선점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 피해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바로 선점 투자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로 구역 지정 전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구역 지정 전에는 이제 그리고 후, 그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바로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피해서 투자를 하시면 바로 선점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이제 투기 방지 대책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가성비 있게 정말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정말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입지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지역,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런 두 지역의 노밀집 지역에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받으면 당연히 시세 차익에 대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겠죠. 그만큼 수익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집중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